우리 아이 왜 이렇게 삐딱할까요? 한 100만 가지의 이유와 원인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중에 딱 세 가지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 상실이에요. 목표 상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꿈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꿈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희망 지점이에요. 그 희망이라는 것이 구체화됐을 때 진로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진로는 방향성을 제시한답니다. 이 방향성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결정이 되면 나의 꿈은 이것이야. 그래서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이 설정이 잡혀요. 계획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행력이 보여질 수 있는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행력까지 보여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도력이에요. 주도력의 완성도는 바로 이행 후 증명이겠죠. 이 증명의 과정에서 멈추느냐, 증명을 한 번 더 높은 증명을 목표 설정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수준의 차이가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아이가 꿈을 갖고 있나요? 그것이 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직업으로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표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 지점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훈련해보자.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도력 상실이에요. 목표가 있든 없든 꿈이 있든 없든 간에 주도력이 존재하는 아이들이 분명컨대 있어요. 이 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고 결정력입니다. 판단력과 결정력 역시도 이행력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주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것부터 하자, 저것부터 하자, 이건 해야 된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정, 결정, 확정, 이것을 지침, 지시, 전달, 강요라고 하는 푸시를 하는 순간서부터 주도력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함정, 의심이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이 까칠해지거나 뾰족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언어적 표현에서 행위적 표현이 까칠해지고 뾰족해지는 경우까지 간다면 그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온 거예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갈등이 심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것도 협의나 어떠한 것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주도력을 우리 어른들이 발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의 언어는 항상 질문하는 형태의 언어여야만 한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결정하게끔 해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것이 주도력 상실을 방지하거나 방어하는 가장 좋은 소통법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기예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해서,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 어른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아닌 확정과 단정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은 주도력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삐딱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약속 불이행 때문에 생기는 삐딱함이에요. 나는 꼭 해야 한다고 단정과 확정을 짓는데 정작 어른들인 부모나 교사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왜 나만 지켜야 되지? 왜 어른인 당신은 왜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에요. 충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면서 습관이 잡히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약속한 것만큼은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도 약속을 할 수가 있고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는 애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와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일시적인 슬럼프냐 아니면 좀 기나긴 사춘기와도 같은 느낌이냐, 요 두 가지로 갈림길에 또 나눠질 거예요. 슬럼프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때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때 또 압박과 푸시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슬럼프가 조금 더 길어지는 원인입니다. 슬럼프는 대부분 갈등이잖아요. 심리적 갈등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그 반문은 스스로 해결했을 때 해결이 됩니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춘기에 돌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긴 싸움이에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참 많이도 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슬럼프가 아닌 사춘기 때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 하는 혹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애씀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기다려줘요. 못 기다려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돌이 생기고 또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꼭 해줘야 되는 거,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같이 고민해주는 그 시간, 그리고 주도력이 있다면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선택권을 주는 그것. 만약에 주도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협의해보는 시간, 협의와 약속을 너무 무겁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약속은 애나 어른이나 모두 지켜내려고 하는 그 애씀의 모습들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삐딱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하나만 더 추가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언어인 것 같아요. 표현인 것 같아요. 언어적 표현을 조금은 친절하게 해주세요. 까칠한 언어, 빈정대는 언어, 심지어 억압하는 언어, 그리고 무시하는 언어, 정말 도움이 1도 안 돼요. 아이들하고는 티키타카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티키타카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흐뭇함, 뿌듯함, 만족감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 흐뭇함, 뿌듯함, 만족감을 못 느낄 때 소통을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계속 잔소리했을 때 이거 만족감 못 느끼거든요. 소통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상실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 어른들도 많은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언어가 다소 뾰족한 건 아닌지, 다소 거친 건 아닌지, 다소 억압적이진 않은지, 강압적이진 않은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